장관, 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헌법 11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평등의 원칙인가요? 평등의 원칙이죠. 예. 84조가 뭡니까? 형사 불소추권이죠. 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11조와 84조가 왜 충돌하고 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몇 조에서 보장하고 있죠? 예? 헌법 몇 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쓰고 있냐고요. 헌법 몇 조냐고요. 대통령의 직무. 저도 지금 헌법 조항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조문을 보면.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6조입니다. 예. 국가의 계속성.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조국 통일의 책무를 지고 헌법 74조 국군 통수를 하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것, 형사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이 헌법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84조 형사불소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는 예외예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오두머리가 지금 파면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 헌법상으로는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간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간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흉악 범죄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에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삐딱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법무부의 공식 문건 답변 자료에 범죄 도피처가 뭡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거친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윤석열과 매우 친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란 세력의 일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있겠죠. 못하겠습니다. 있겠죠. 저는 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저는 박성재 장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언제? 자, 그건 그렇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 이번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등과 내통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내란 때 공개적인 어나운스, 공개 반대 표현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도 법원행정처장 시켜서 서부지법에 갔지 본인은 거기서 즉각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보니까 이 판결문을 읽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손 떱니까 안 떱니까 대법원장? 한 말씀만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묻는말 답변하세요. 대법원장 평소에 손 떨어요 안 떨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근데 판결을 읽을 때 손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본인의 의지가 그래서 아닐 수 있겠구나. 저 파기환송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어느 정도 친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주고받은 구두, 수신이나 공문서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내란과 관련해 계엄 선포 후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 등 계엄 선포 전후 대법원장에게 전달 보고된 정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받은 연락, 협조,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있었구만요. 유선으로 계엄사로부터 법원 인력, 법원 사무관급의 파견을 요청받았고 검토 후 통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결국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 즉각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검토 회의를 했어요.
검토 회의를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파견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회의를 했구만요. 즉각.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간부회에서 파견 여부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나와요. 검토한 게 맞아요. 계엄 해제되니까 잘됐다. 아이고 그걸 파견 안 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결국은 피동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검토하고 파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스탠스, 정치 성향. 아까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반이재명 투쟁 선봉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트넷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파기환송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한 말씀. 제가 추론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더 추가 질의하실 분?